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본사에서 1시간이 점심시간 좀 짧지 않나요? 저는 좀 짧게 하는데, 그죠? 좀 짧은데 90분 하니까 또 저도 90분 뒤에니까 저도 좋고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노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점심시간 30분 길게 줄 테니까 30분 늦게 퇴근할래요라고 여론조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그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짧은 건 불평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퇴근이 늦어지는 게 더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 말은 이제 오늘 여러분이 또 퇴근시간도 늦게 해도 불평만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또 스키즈하게 해가지고 보통 본사에서 퇴근하시는 시간보다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7시 반 출근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열심히 강의하다가 한 번 좀 당황해서 좀 절었던 적이 있어요. 절었다기보다 좀 당황해서 말이 막 좀 꼬였는데, 그게 그 아까 전에 구글 폰트라는 걸 설명드리다가 원래 제가 알던 창이랑 다른 창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미흡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말씀드리는데, 구글 폰트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또 아까 근데 이 옆에 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이 옆에 창이 있어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type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쓰면은 이거에 대해서 옆에 글자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한글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랭귀지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랭귀지 들어가서 코리안이라고 치시면은 코리안으로 지원이 되는 이제 그 글자체들만 필터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치면은 쭉 여기 보면 위에가 글자체 이름이거든요. 노토 세리프 코리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딱 봐도 아까 세리프 배우셨죠? 세리프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체들이 쭉 있고 쭉 모양들이 다양한데, 여기서 더 재밌게 선택할 수 있는 건 필링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필링은 자기가 어떤 컨셉으로 교환을 이제 작성하는지에 따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필링이 이제 비즈니스를 여기 선택하시면은 비즈니스 이렇게 딱딱한 거죠. 딱딱한 글자체들만 딱 골라져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약간 플레이풀이라고 하는 건 약간 장난스러운 교환을 만들고 싶다. 플레이풀을 누르시면 약간 장난스러운 그런 글자체들은 딱 골라줘요. 근데 이런 글자체가 어떤 건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체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글자체가 보통 듣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켰는데 아까 이 창이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폰트도 알맞게 찾아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거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오전에 과정 시작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과정 시작하기 다음 모듈이 뭐였죠? 과정 준비하기. 그다음 준비하기죠. 그다음 준비하기인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 준비하기였고, 이번은 이제 과정에 본 강의할 때 들어가서 실제로 과정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강의 단계별로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지 강의 스킬 그리고 교수법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강의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점심 먹었으니까 나른하잖아요, 그죠? 나른하니까 또 사담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남촌 리더십 센터에 오셨는데 저희 이 교육장 자체가 오래됐지만 되게 운치 있고 또 동네도 되게 좋고 요새는 또 핫플레이스로 좀 등장하기도 해서 맛있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여기 뭐 데이트 오시고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물론 지금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를 올라가서도 이제 있긴 있으시겠죠. 저도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저도 결혼하긴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랑은 여기 온 적이 없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랑 항상 그 데이트 코스로 제가 여기 자주 왔는데, 그 데이트 코스에 항상 그 마지막에 썸 타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 코스로 항상 여기로 왔어요. 저는 항상 여기 와서 그 코스를 한번 공유해보고자, 공유해서 뭐 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다 기혼자시니까 좀 이거 공유해서 뭐 하나 싶지만 그래도 좀 좋은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썸 타는 그 친구들이랑 보통 이렇게 사직공원에서 만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직공원에서 만나서 사직공원에서 보면
이 약간 부암동 아시죠? 부암동 약간 높이 있는 전망, 그 서울 전망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위에 있어요. 위에 보시면 시인의 언덕이라는 전망대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제 부암동 그 전망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멀어 보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낮은 경사로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힐만 안 신으시면 되게 그냥 편안하게 선선한 날씨에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잘 이렇게 그 뭔가 기승전결로 향해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딱 마지막에 전망 보고 이제 너나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요. 끝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코스로 이제 여기 사직공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길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제 좀 가져와 봤고 가시다 보면은 이 그 더숲 초속 책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가시다 딱 지나갑니다. 여기가 그 나 혼자 산다에도 소개된 곳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전망이 다 보여요, 진짜. 전망이 다 보여서 여기 되게 테이블도 많고 책방이라서 책도 많이 있고 커피도 맛있고 되게 좋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차 가지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배우자분들이랑 차 가지고 더숲 초속 책방 찍고 가시면은 전망 좋고 날씨 좋을 때 진짜 분위기 이렇게 커피를 딱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딱 지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점은 윤동주 시인의 언덕, 그러니까 시인의 언덕 전망대 있었잖아요. 그게 윤동주 시인 기념관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바라보는 서울 전망입니다. 여기가 되게 잘 보이죠. 그 밤에 가면 야경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올라가시면 그 윤동주의 서시가 적혀 있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옆에서 보일 수 있는 딱 전망이거든요. 가셔서 이제 또 좋은 또 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귀기로 했으면 마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여기는 이제 계열사라는 그 부암동이 제일 유명한 치킨집이 되게 프랜차이즈처럼 약간 체인점도 많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옛날에 막 TV 프로그램에서 서울 3대 치킨집이라고 소개도 많이 됐고 유재석도 그 TV 프로그램 소개해가지고 좀 유명해졌는데 여기 그 윤동주 시내도 좀만 걸어가면 계열사라는 치킨집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치킨 진짜 맛있고 옆에 비빔국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별미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거 딱 커피 먹고 전망 보고 치킨탕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죠. 아닌가? 아무튼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여기 부암동 데이트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보고 또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좀 잠이 덜 깨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QR 찍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QR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제가 잠시만요. QR 한번 찍어보시면 뭔가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나의 기분을 한번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여기 들어오셨으면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밑에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한번 우측 하단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다 들어오셨죠? 20명 다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솔직하게. 저한테 말 시키지 마라. 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솔직하게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네, 우측 아래에 이제 답변 수가 뜨는 거고 지금 18분 답변해 주셨고 거기가 지금 23분이 계시니까 전원 다 답변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20분 답변하시면 한번 오픈해볼까요? 어떤 기분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더할 나위 없다는 아무도 없네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직 아무도 없다. 제가 좀 책임감이 막중하네요. 뭔가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 두 분. 현실적이네요. 그죠? 사무실을 떠나기만 해도 일단 좋다. 사무실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날씨도 오늘부터 좀 따뜻해지고 대부분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뭐 그런 뿐이고 내버려둬라 누구신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안 괴롭히겠습니다. 저 누군지 살짝 저한테 귀띔해 주시면 안 괴롭히고 다행히 이런 밑에 안 좋은 대답 아무도 안 하셨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상태를 알았고 사무실 떠나서 좋다. 다음 질문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당장 지금 필요한 거 뭐 물질적인 거 적으셔도 되고 아닌 거 적으셔도 되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지금 응답을 감춰놨는데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서 많이 적어주신 내용은 크게 나오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오픈해 볼게요. 14분이 작성해 주셨고 20분 되면 제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예상되는 게 있긴 한데 네. 한번 네 18번 한번 열어볼까요? 휴식이랑 조기 퇴근도 그냥 퇴근이 빨리 하고 싶다 그죠? 잠이랑 휴식이랑 퇴근이랑 머니도 있으시고요. 티라미수 케이크도 찾고 싶으시고 탄산수 자유보통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 거는 빨리 끝내겠다는 이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런 그 툴 가지고도 교육 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도 저희가 퀴즈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QR 찍으시고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빨리 답을 맞추는 사람이 1등이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걸 하면 되게 경쟁심 생겨가지고 교육생들이 열렬히 참여하시거든요. 이런 툴 이용해서 멘티미터라는 툴이거든요. 멘티미터라는 툴인데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교육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잠깐 잠깨라는 의미에서 가져와봤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웨딩 모형 다 기억하시죠? 웨딩 모형 다 기억하시는데 이제 앞에 세 단계는 과정 준비하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과정을 다 준비했으면 강의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의하시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강의의 목표는 뭘까요? 강의 목표는 한번 잠결 경험 하나 둘 셋 하면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톤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덜 받아들여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그런 좀 발성 뭐 이런 것도 연습해 보고 여러 가지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해 보기 전에 한번 이걸 왜 하는지부터 한번 동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영입니다. 오늘은 메라비안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버트 메라비안은 대학교 학대 상대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해서 언어, 목소리, 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이론은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영업 스킬 등의 기업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메라비안은 언어, 즉 말의 내용이 7%, 목소리, 청각적인 요인이 38%, 태도, 즉 시각적인 요인이 55%가 어우러져 상대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면접을 할 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메라비안 법칙을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눈으로 보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니까 시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보시는 영상은 글로만 되어 있는 말의 내용입니다. 방금 여러분은 7%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부모님이 병들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동안 정말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제 메라비안 법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했던 시각적인 요인이 합쳐진 영상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병들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동안 정말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호감을 얻는 것도 그러한 예입니다. 말의 내용, 목소리, 태도가 일치할 때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이 영상을 보면 다 비슷한 반응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사람, 이 강사분이 좀 쓸데없이 진지해가지고 좀 웃겨지는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 좀 영상을 대체하고 싶어가지고 이 메라비언의 법칙 관련된 영상을 진짜 많이 뒤졌거든요. 근데 이만큼 임팩트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느낌인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컨텐츠 여기서는 그 텍스트가 처음에 나왔고 그게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떻게 목소리만 들어 청각적인 요소만 계속 노출하는 거라 그 다음에 시각까지 노출되는 거라는 그 받아들이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저희 그 되게 유명한 법칙인데 뭐 단순하게 도표로 설명하자면은 내용은 결국 7%밖에 안 된다. 이미지로 정착되는 거는 그거부터 중요한 게 목소리 그리고 청각 같은 거죠. 그리고 몸짓 표정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요소입니다. 이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환도 물론 당연히 충실하게 작성되는 건 다 기본이겠죠. 교환은 충실하게 작성되는 건 기본이지만 교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메라비안의 법칙을 가져왔고 그 여러분들께서 혹시 메라비안의 법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방금 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을 찾으신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꼭 대체하고 싶거든요. 바꾸고 싶으니까 찾으신다면 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는 디벨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하는 날 단계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강의 전이 있고, 강의 중에 해야 될 게 있고, 강의 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시트에서 이제 실습을 할 건데, 한번 워크시트를 펼치시면은 이렇게 강의 전주 정도가 있을 거예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이건 굳이 인사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시트 말고 저희가 전지를 하나씩 다 나눠드릴게요. 전지를 나눠드리면은 전지를 보시고 강의 전주 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드린 상태에서 뭘 고려해야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 좀 논의를 해보시고 그 전지를 한번 다 적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전, 중, 후 나눠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은지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당일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강의하는 중에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사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자유롭게 그리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주 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지. 네. 아예 그냥 본인 자리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냥 쓰셨는데. 삼조는 그 아이스 브레이크 빼고 다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다 빠르게. 뭐라 그러지? 중으로 그러지. 그거 저기 정리. 내가 거기를 맹동하시고. 아니 경제자의 의도는 지금 2분 더 해보고서 한번 끝내볼게요. 다 되셨으면 옆에 벽면에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발표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조에 한 분씩 발표를 하실 건데 발표하실 분들도 조장님이 정해주세요. 아까는 내가 도입부 쓰려고 네, 1분 뒤에 마무리 해볼게요. 조장님이 직접 발표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정하셔도 좋습니다. 권한이 있으십니까?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2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가 평하게 가위바위보 일찍 붙이신 조부터 하고 3조 어떤 분이 안 하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3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3조입니다. 가기 전에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 강의를 위한 이제 어떤 수강생들이 어떻게 이제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 내가 하는 강의에 대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목표로 하는 나의 강의가 어떤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어떤 대상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이 강의가 진행돼야 되는지 뭔가 어떤 준비적인 생각으로 강의 장소에 대한 어떤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다 녹여서 실제적으로 교환이나 어떤 교보제를 사용해서 강의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강의 전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강의 중에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했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에 이제 좀 뭔가 어떤 텀을 줘서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지, 배려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수강생이 어떻게 이제 상태가 있는지 좀 반응을 좀 살펴보고 컨디션 체크를 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종이가 되게 중요한 전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강의 중에는 어떤 시점에서 전지 전달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랩업은 강의라고 하지 않고 이제 랩업 자체도 강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고,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어떻게 인폼 유연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전달해줘야 되는지, 이거 랩업도 강의의 내용을 포함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는 끝나고 나서는 내가 했던 강의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전달 잘 되었는지 그 피드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보완될 게 있으면 좀 강의 그 수강생들의 그 어떤 필요 니즈를 확인해가지고 그 전달 그거를 좀 반영해서 강의 자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수강생들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좀 집중도 있게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포상으로 다 반영된다고 생각해서 끝나고 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빵집 쿠폰 드렸는데 그걸 모자라신 거예요. 포상을 강조하시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사조가 다음 주제가 사조 혹시 어떤 분께서? 네, 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전에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날의 강의에 따라서 자기 본인의 복장 상태나 이런 메모를 좀 체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하기 전에 강의 장소나 시간, 환경 등 한번 고려해서 체킹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자기 강의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와서 그 보고 있는지, 이 자료가 맞는지 강의 자료를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분배나 잠깐 시간 있을 때 리허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Q&A를 사전에 그 Q&A를 어떤 Q&A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조금 미리 검토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중간에는 중간중간 이제 그날 강의 시간 분배를 잘 하고 있는지 시간을 좀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반응,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그 중간중간 검토해가면서 강의를 하면 조금 더 재밌는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뭐 쉬는 타임이나 이럴 때 보면 놓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중간중간 파악해서 쉬는 시간에 자기는 다시 준비해서 그 수강생들한테 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학교 때만 하던 건데 내일 출석 혹시라도 수강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수강을 듣다가 뭐 중도 이탈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해서 자기 강의를 좀 반성하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는 그 수강생들의 그 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좀 하고 그 강의를 이제 되새겨 보면서 좀 오늘 강의가 내 강의가 어땠는지,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강생들이 필요하면 내 강의 자료를 좀 공유를 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물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 추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학교 때 대출을 많이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조에서 어떤 분이 네, 저희 1조에서는 강의 전에 준비할 거는 저희 이런 마이크 상태라던가 프로젝트 상태 아니면 조명 같은 것들이나 해서 그런 이제 장비 시설들을 점검하는 걸 좀 보고요. 그다음에 다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교재 저희가 발표하는 교환이랑 이제 교육생들이 보는 교재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팀으로 아까 지성님도 하셨지만 출석을 한번 이제 해가지고 팀별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출석을 확인해서 여러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는 교육생들이 얼마나 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목소리나 톤 그리고 속도 같은 게
시간 배분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의 후에는 강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맞게 교육생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정의 호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 그 모의강의 때 은진님 강의 얼마나 여운 남은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혹시 어떤 분이 네, 2조 발표하겠습니다. 강의 전에는 강사의 컨디션을 확인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대상자의 수준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입사원일지 아니면 같은 전문가일지에 따라서도 발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소규모인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강의 인원도 체크해야 될 거고, 물리적인 요건인데 이제 강의 장소가 큰지 작은지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도 미리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중에서는 수강생들의 상태라고 적었는데 재밌어 하는지 지루해 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간의 경과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의 내용 전달할 거를 정확히 전달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후는 되게 비슷한데요. 평가,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강의 내용 리뷰 같은 것들은 당연히 세 개가 저희 다 똑같은 거 써놨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잘 지켜서 마무리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좀 다른 게 저희만 있는 거는 이제 강사료의 이름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강사료. 네, 놓치지 않고 또 써주셨네요. 강사료 그 담당자가 저희 팀에 있기 때문에 강사료 혹시 부담되는 거 있으면 저희 팀에 말씀 주시고, 강사료 얼마인지 아시죠, 다들? 아시나요? 1시간에 3만 원씩 드리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대규모의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많이 강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이렇게 그 강의 전중에 뭘 봐야 되는지 뭘 고려해야 되는지 다 들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쓰신 거 전부 다 정답이고요. 정답인데 그래도 그중 약간 조금 그래도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쓰신 내용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 전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는 저희는 학습자 분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오전 시간에 배웠고, 그거 말고 이제 강의 당일날 교육장 배치 그리고 교육 환경 점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교육장 배치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특성에 맞는 자리 배치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게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스쿨식이 있을 테고, T자형이 있을 테고, 또 뭐 좀 다른 의미로는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귿자형, 미음자형, 원형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가운데 비워놓고 모두가 마주볼 수 있게 앉아 있는 형이 이제 원형인데, 원형은 조금 잘 나오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보통은 스쿨식 아니면 T자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T자형 앉았는데, 스쿨식은 어떤 강의에 좀 주로 쓰게 될까요? 주입식 교육.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주입식 교육. 그리고요? 주입식 교육. 학교 수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같죠? 또? 이론 위주의 강의. 또 있어요? 말씀하신 거 같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쿨식.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데, 그 비싼 명사 불렀을 때 명사 되게 비싸거든요. 저희 가끔씩 명사 불러서 하거든요. 하면은 15층에 꽉 채워놓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당연히 딱히 실습이 필요 없는 강의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부가적으로 그 강의 단가를 엠빵을 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 특강하거나 할 때 또 스쿨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막 좀 명사 같으신 분들은 강사료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간당 얼마? 그쵸, 2시간에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많이 유현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유현준, 뭐 장동선 뭐 이런 분들 부르려면 뭐 표창원 이런 사람들 부르려면 비싸니까 그런 분들 한번 부를 때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쿨식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원식 교육, 뭐 학교 수업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하죠. 근데 사실 스쿨식은 좋긴 한데 짧은 시간에 딱 집중해서 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2시간 정도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저희 팀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T자형을 좀 많이 씁니다. T자형 지금 여러분들 딱 앉아 계신 수업이고 이거를 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수업이 이렇게 배치를 할까요?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토론할 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별 활동할 때 토론할 전지에 꽂히신 것 같은데 이따 그 퇴근하실 때 한 잔 드릴게요. 제 빈전지 한 잔 드릴 테니까 빈전지 한 잔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별 활동하거나 약간 조금 서로 수강생들이 잘 모르는 과정에 서로 여기까지 약간 다 아는 사이에서 굳이 T자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필요하고 조별 활동 해야 되고 서로 소통 많이 해야 되는 그 수업에서 T자형이 많이 되고 그리고 T자형이 되게 서로 조는 걸 방지되거든요. 서로가 좋으니까 또 교육 훨씬 몰입도도 높이고 실습도 많이 할 때 제일 유용한 방식이라서 아마 저도 웬만하면 직무교육 때 스쿨식 하지 마시고 실습을 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많이 넣으셔서 T자형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맨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그 일반 소회의실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소회의실에서 잘 안 되지만 이런 강의장이 좀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T자형을 많이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형은 어떤 때 쓰일까요? 원형은? 공부할 때. 토론할 때. 맞습니다. 토론할 때 제일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 하셨던 브레인스토밍 할 때 한 명씩 돌아가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브레인 라이팅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쿨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정보 전달 강의할 때 많이 쓰이고 T자형은 워크샵 형태로 하거나 혹은 이론 가르치면서 실습해야 돼. 딱 지금인 거죠. 딱 지금식 강의고 원형은 한 명씩 발표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회의할 때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무교육 구성할 때도 교육을 구성하실 때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좋을지 뭐 짧은 교육일 수도 있고 긴 교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장을 배치하면 좋을지 사전에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교육 환경 점검입니다. 환경 점검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강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남촌에 그 강의를 하시는 일정이 생기셨어요. 강의하는 날 강의 시작 시간이 만약에 9시라고 하면은 몇 시쯤에 도착을 보통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강사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7시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7시 누구세요? 7시 반. 7시 반. 7시 반 되게 아침잠이 없으시죠? 1시간 반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면 너무 약간 너무 강압하는 것 같고 또 우리 회사가 유연 근무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 팀에서 안내하는 거는 한 30분 전에는 도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근데 이게 30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시연님이랑 같이 왔는데 시연님은 저랑 제일 처음에 왔는데 제가 7시 45분 이 정도에 온 것 같아요. 45분 전에 오긴 했는데 45분 전에 와도 막 엄청 여유 있게 강의가 준비되진 않더라고요. 저 그 교환을 보면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세팅이 다 잘 됐는지 내가 준비한 강의 이제 스크립트가 다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해야 되잖아.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도 미니멈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이런 사항들 좀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뭐 남촌이면 이렇게 일찍 와야겠지만 사실 업무하시다가 소회의실에서 간간히 강의하실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신입사원들 직무교육, 기초적인 인문교육 시켜줄 때 그냥 소회의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너무 1분 전에 막 들어가서 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 막 HDMI 꽂고 막 마우스 세팅하고 그러면 교육생들이 사실 어린 애들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라고 안 하겠지만 뭐 사실 이제 그게 교육생이 어리냐 나이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좀 미리 도착하셔가지고 소회의실이라고 하면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미리 도착하셔서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인트로 좌표를 딱 띄워서 바로 실시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전에 도착하셔서 뭐 좌석 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 교재가 다 인쇄가 돼서 책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강의 PC가 잘 되는지 마이크, 뭐 빔 프로젝터, 교보제가 다 세팅되어 있는지 이런 장비들도 되게 기계가 말 안 들을 때 진짜 쑥스럽거든요. 갑자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온도랑 뭐 조명 이런 것들 다 잘 들어와 있는지 교육생들이 교육받기 좋은 장소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교육 대상자들 일찍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말도 좀 건네시고 사전에 좀 라포 영상 하시면서 저번에 뵀잖아요. 아시는 분이면 이런 얘기 하시면서 가볍게 소통하시면은 강의 수강생들도 편안하게 교육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진행 중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의 진행 중에는 크게는 이제 강사가 있을 때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가 있을 때고 그리고 실습 참여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강의 중에 강사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강사는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강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T자형으로 실습식의 방식이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은 강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교육 효과가 좋을까요? 여러분들로 1번 아니면 5번 어디요? 2번? 아닙니다. 7번? 아닙니다. 8번? 아닙니다. 5번?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정답 나왔어요. 누가 얘기하지 마. 어디 뭐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아다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졸리신 분들도 가서 이제 약간 위기의식도 느끼게 하고 옆에 서서 굳이 옆에 서가지고 이분이 저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저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너무 한 자리 있으면 본인도 약간 지루하시고 수강생들도 그냥 한쪽만 봐야 되니까 약간 지루하고 없잖아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실습을 시켰을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잘 쓰고 계신지 한번 체크하고 전지를 훔쳐가시진 않으신지 한번 체크하고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위치도 여기저기 옮겨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상당히 또 교육생들이 몰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은 바로 당연히 연단 앞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인사하시고 이제 뭔가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화면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집중에 떠날 땐 가운데 가셔가지고 저도 가운데 많이 가잖아요. 가운데 가셔가지고 쭉 돌아보시면서 잘 듣고 계신지 불편하신 점 없으신지 이런 거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하실 때 그리고 좀 신뢰감을 좀 줘야 되잖아요. 신뢰감을 좀 줘야 되는데 아까 그 메모책 하셨잖아요. 그죠? 메모책 했던 것처럼 복장을 너무 현란하고 막 좀 어지러운 복장을 하시면은 조금 수강생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비키니 입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 현란하고 막 너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캐주얼하고 좀 일반적인 모습 뭐 정장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장 입고 셔츠 입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현란한 복장은 좀 약간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주머니에 손 잡고 막 실수해보실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정자스럽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거 좀 유지를 해주시고 항상 좀 미소 띈 표정으로 안 좋은 표정 그분이 아까 뭐 마음에 안 드는 답변하셨다고 해서 뭐 강사가 갑자기 찡그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까 저분이 그 전지 절도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전지 드리겠다고 이런 것처럼 항상 이제 미소를 띄우시면서 찡그린 표정 안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한번 사례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대선에서도 당락을 좌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큰 영향을 미치는 역대 사례를 안소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국 최초의 대선 후보 TV 토론은 존 F 케네디와 리차드 닉슨의 대결이었습니다. 토론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2%포인트 우위를 보였던 닉슨은 토론 이후 역전을 당했습니다. 불안해하며 식은땀까지 흘리던 닉슨 대신 유권자들은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케네디를 선택해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This is a great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greater country. And this is a powerful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more powerful country. 73살의 나이로 재선에 도전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
당시 55살이던 월터 먼데이 후보에 비해 고령의 나이가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TV 토론은 전화 운동이었습니다. 이슈화됐던 그의 나이를 재치 있게 받아들여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재선을 성공한 겁니다.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2000년 1차 대선 TV 토론전 지지율 45%로 43%의 아들 부시를 이기고 있던 엘보는 토론 중에 내신 깊은 한숨이 승패가 바뀌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2년 아버지 부시와 빌 클린턴의 TV 토론에서는 자주 시계를 보던 부시의 행동이 신중한 모습으로 접근한 클린턴과 대조돼 부시는 낙선했습니다. 후보의 비전과 공약뿐 아니라 표정과 몸짓 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드러나는 TV 토론은 대선 결과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안소입니다. 네, 좀 연결이 되죠, 그렇죠?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프레젠터, 뭐 여기서 저희는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하여튼 강사로서 앞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주는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보여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강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런 신뢰감 있는 모습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조금 졸리실 테니까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지금 1시 50분이니까